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N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자이고 제 아내는 30대 초반인데 보통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아내하고는 2년의 열애 끝에 아내의 간절한 프로포즈로 인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보통의 얼굴이지만 애교가 많고 목소리가 예쁘며 모델처럼 몸매가 날씬한데 아내의 성격과 몸매에 반해서 아내의 남자 경험이 많았어도 결혼을 선택했어요. 저 역시 여러 명의 여자를 사귀어 봤으니 서로 피장파장인 셈이지요. 아내는 남자를 많이 상대해서인지 잠자리 기술에 대해서는 도 같은 그런 여자인데 잠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주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께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아직도 잠자리를 좋아해서 장인어른이 감당을 못해 등산을 다니시며 요리조리 피하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것이 유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 관계에서 잠자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 아내는 병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료들은 빨리 퇴근해서 여우 같은 마누라와 같이 있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두렵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먼저 잠자리를 하자고 말을 꺼낼까봐 집에 가자마자 여보 나왔어. 씻고 올 테니까 밥 좀 차려줘. 하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안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역시 아내는 저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더군요.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모를 야시시한 옷을 입고 여보 짠 이거 봐라. 이거 완전 이쁘지? 우리 여보한테 보여주려고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쫙 그어줬죠. 그렇게 쫙 긁어서 사온 옷이니 여보 손으로 이 옷을 쫙 찢어줬으면 좋겠다. 빨리 찢어주세요. 아? 라며 코강이 걸린 사람처럼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배고프니 밥을 먼저 차려줬으면 했는데 밥은 무슨 밥이냐며 하루 종일 저만 기다렸다면서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내의 욕구를 채워줘야 저녁밥을 먹을 수가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좋다면서 저를 계속 만지기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아내는 저를 가만두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또 채우기 바쁩니다. 전생에 잠자리를 못해서 한이 되어 죽은 귀신이 아내에게 붙은 걸까요? 저는 아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고 하면 아 진짜? 내가 왜 병원을 가야 돼?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여보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만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아니 여보가 참 이상한 거지. 병원에 가려면 자기 마누라 만족을 제대로 못 시켜주는 당신이나 가! 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약을 먹든지 뭘 하든지 그 기능이나 강화시켜보라고 하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잠자리 중독이 틀림없는데 본인이 절대 안 가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제 아내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처갓집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잠자리를 할 방도 없는 데다가 전혀 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아내는 제 옆구리를 콕콕 찌르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꾹 참고 있었고 그래도 계속 찌르길래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창고까지 도망갔었습니다. 아내는 제 몸에다 위치 추적기를 심어놨는지 저를 귀신같이 찾아내 승용차로 데리고 안이 끌고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마구마구 뿜어내고 말았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복에 겨웠다고 너무나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저는 너무 힘들고 제 아내를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용품점에 가서 아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수십 가지를 사서 아내에게 줬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계 따위는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아내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저에게만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들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긴다고 말을 했던 터라 다른 남자들한테 눈길을 주거나 바람을 절대 피지 않습니다. 오직 저에게만 잠자리를 줄기차게 매일매일 해달라고 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잠자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내의 과도한 요구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저를 계속 만지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7, 8시간의 잠을 자야 하는데 하루에 4, 5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오래 못 살고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회사에 가고 나면 하루 종일 저와 잠자리를 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해도 늘 피곤에 쩔어 있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아주 많은데 아내 생각을 하고 또 하면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며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지금 회사에 없고 다른 지역에 출장을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내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냈는지 회사로 찾아와서 저를 불러내 왜 거짓말을 했냐면서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얼버무렸고 근처 식당으로 가서 최대한 밥을 천천히 먹었는데 아내는 빨리 먹으라면서 재촉을 했고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다 먹기도 전에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손을 잡고는 주변 모텔로 들어가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런 날은 낮에 했으니까 저녁에는 좀 봐주겠지? 오늘 일찍 잘 수 있겠다. 하고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낮에 한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집에 가서 아내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했어요. 게다가 정말 결정적으로 제 아내는 특이하게도 비가 오는 날에는 그것이 더 발동하는지 저를 놔두질 않아서 회사 출근을 절대 못하게 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정한씨 와이프인데요. 네. 아니, 저희 신랑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다고 하네요. 네. 감기 몸살인 것 같은데 비가 와서인지 더 아파하네요. 네. 네, 맞아요. 저번에도 비 왔을 때도 이랬었죠. 네. 아니, 오늘은 꼭 출근시키려고 했는데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죠. 네. 늘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식사 대접 꼭 할게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라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이리 와, 나의 베이비. 저는 비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비가 안 오는 나라로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잠자리를 덜 할 것 같아서 아내가 임신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회사 면접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다면서 밥을 먹기만 하면 개워내는 겁니다. 저는 임신 같으니 테스트기를 해보라고 하였고 아내는 조심스레 테스트기를 사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결과는 2줄이었고 며칠 뒤 아내와 같이 산부인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 6주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아니 아내가 잠자리를 너무 좋아해서 미치겠어요. 저기 임신 기간에는 잠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꼭 제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며 간절히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면서 화장실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임신 초기이니 잠자리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자주는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네 선생님 조심해야죠. 아니 우리 여보가 잠자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제가 피해 다니면서 조심할게요. 하며 저에게 눈을 흘기며 쳐다보는데 눈치챈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이 부족했었는지 다 필요가 없었고 아내는 임신 기간에도 임신 전보다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가 뱃속에 있으니 임신 기간에는 적게 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또 성질을 내면서 임신 기간에 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별 수 없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고 아내는 그제서야 기분이 풀렸는지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단점이 잠자리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경보로 빨리 걷기 운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근육도 커졌고 체력도 좋아진 것 같아서 아내를 잘 상대할 것 같았는데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것이 더 왕성해졌고 더 세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을 다니는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도 체력을 같이 길렀나 봅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길렀는데도 제 아내를 상대하기엔 너무나 벅차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번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피곤해지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이 없어서 통나무처럼 죽은 듯이 누워있기만 하면 아내가 뭘 하는지 혼자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으짜, 으짜, 아무리 아내를 제가 사랑한다고 해도 아내의 잠자리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이 뻔한데 전 한 번도 아내와 잠자리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눈 딱 감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 아내에게 만나자고 말을 하였고 정말? 웬일이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우리 자기가 부르면 나가야지. 오늘은 밖에서 내가 으쌰 하고 열심히 해볼게. 하고 말하는데 뭘 굳이 열심히 하겠다는 건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를 만나 오랜만에 아내가 좋아하는 바닷가로 향했고 아내와 오늘 끝장을 보자는 생각으로 그 바닷가 주변에 있는 호텔도 좋은 방으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여행이라 들떠 있었고 사춘기 손자처럼 좋아했어요. 아내는 배가 고프다면서 밥부터 먹자고 하길래 바닷가 주변에 있는 제일 큰 횟집으로 들어가 우럭, 광어 같은 회를 시켰는데 역시나 아내는 스테미나 음식이라 정력에 좋다며 산낙지를 시키더군요. 저는 벌써부터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회랑 산낙지가 잘 안 넘어가는 데다가 산낙지가 코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산낙지를 버리고 싶었지만 비싼 거라서 그냥 먹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간절히 부탁을, 아니 다시 말하면 사정을 했어요.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기분 더럽게 나쁘다면서 자기를 잠자리에 미친 여자 취급했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거푸 술을 마셔댔고 역시나 술을 잘 못 마시는 마누라는 취하더군요. 술에 취하니 더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아내를 들쳐업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아내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와 양치를 하더니 저를 덮치더군요. 그렇게 밤새 여러 번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정말 그날은 코피도 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무덤을 스스로 파버린 꼴이 된 최악의 날이었어요. 술에 취한 여자도 잠자리를 격렬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내에게 술은 먹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이상하게 힘이 떨어지고 시들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약물에 의존하고 있어요. 오로지 아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먹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부럽다고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를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화시켜주는 약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것도 금방 약효가 떨어지겠죠. 그때 가서는 아내의 욕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런지 겁이 나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를 만족시켜주기 어려울 것 같고 아내가 너무 무섭고 버거운 데다가 솔직히 아내와 저는 잠자리 궁합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욕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된 아내는 이렇게 강렬한데 앞으로 30대 후반, 40대에는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생각만 해도 겁이 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 아내와 잠자리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제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아내가 당신 힘없다고 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기도 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은 밤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뿅!